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국제 결혼 이야기,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8, 90년대 농촌에서 시작된 흐름인데 왜 지금 다시 늘고 있는지, 또 그 빛과 그림자는 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국제 결혼의 시작점은 역시 8, 90년대 산업화 때였죠. 농촌 여성 인구가 줄면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막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는 주로 말이 좀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가깝다고 생각했던 조선족 여성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잠깐 주춤했다가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2005년에는 정말 정점을 찍었죠. 그때는 구성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네. 조선족 분들은 비자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결혼을 통한 입국 필요성이 줄었고요. 대신 중국 한족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베트남 여성분들이 확 늘었어요. 아, 그때 사돈의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점 이후로 한 10년 정도는 쭉 감소세였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 네, 그것도 크고요. 또 문제가 많았던 중개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도 좀 세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 결혼 이주 여성을 보내는 나라들에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 같은 게 생겼다고 하고요. 그렇죠. 복합적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건 2016년부터 이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내 결혼은 계속 줄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한국 남성하고 외국 여성의 결혼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의외의 흐름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중 하나가 역대급 한류 열풍이라고요? 네, 영향이 엄청나죠. K-드라마, K-팝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아지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외국 여성들이 늘고 또 출신 국가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와, 한류 파워가 대단하네요. 그럼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해외 경험, 뭐 여행이든 유학이든 취업이든 이런 경험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SNS 통해서 외국인이랑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도 늘었고요. 아, 교류 자체가 드러난 거군요. 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결혼 정년기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많다는 성비 불균형 문제.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죠. 그렇죠. 또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결혼 자체를 필수로 생각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높아지니까 일부 남성분들이 국내에서는 좀 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도 있고요. 네, 여러 요인이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건 좋은데 여전히 그늘 어두운 부분도 남아있다고요? 특히 중개업체 문제. 아, 이거 정말 심각했죠. 소위 매매혼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실상 돈으로 그냥 신부를 사온다는 그런. 네, 막 나이 차이가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이랑 결혼한다거나 그런 비상식적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죠. 만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수십 명 보고 결혼식까지 그냥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그런 인스턴트 결혼 방식도 문제였고요. 서로 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여성을 거의 상품처럼 취급하고 인격 무시하거나 심지어 폭력, 과도한 노동 요구 같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과거 결혼 경력이나 뭐 자녀 유무, 직업 같은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속이는 그런 사기 문제도 정말 많았고요. 아, 정말 문제네요. 이러니 초기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한국인끼리 결혼한 경우보다 국제결혼 커플의 2년 내 이혼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니까요. 물론 언어, 문화, 경제, 수준 차이,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매매혼식의 시작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일부는 좀 다른 목적, 그러니까 순수하게 결혼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이나 취업 비자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제기됐었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뭐 폭력을 일부러 유도해서 신고하고 비자를 얻으려 한다거나. 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요? 네, 다행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알려지고 정부 규제도 좀 생기고 또 농촌 자체도 고령화되면서 예전 같은 그런 중개 업체들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어요. 아, 그건 긍정적인 변화네요.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 최근에 한국 여성하고 베트남 남성 결혼이 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진짜 그런 건가요? 그거요. 그게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그러니까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분들이 이혼하고 나서 다시 본인 나라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통계에 잡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국 여성 플러스 외국 남성 이렇게 잡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혼은 초혼 때 그 매매혼 성격과는 좀 다르게 연애 결혼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통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과거 그 중개업체 때문에 생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애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한테까지 괜한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불필요한 편견은 정말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과제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 한국의 국제결혼이라는 게 참 시대적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한류 열풍, 사회 구조 변화 같은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네요. 그렇죠. 어두운 면도 분명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개인 간의 만남, 연애 결혼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나 편견도 남아있지만요. 네.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해질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이렇게 개인 간의 자발적인 만남을 통한 국제결혼이 더 보편화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